외국한 신고 당사자 확인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실명을 확인하죠. 그죠? 실명 확인 정표를 확인합니다.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이 필요하죠. 그죠?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였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럴 때 그러면 언제 위임장을 필요하고 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뭐냐? 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어차피 위임장이 없더라도 대리할 수밖에 없는 어차피 대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야. 어떤 경우입니까? 미성년자, 무능력자. 미성년자 뭐 갓난애야 2살밖에 안 됐어요. 아직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럼 누가 부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대리해야 되니까 그건 신고할 대리 위임적으로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사람이야. 한국에 못 와요. 그럼 한국에 있는 누군가 해줘야 돼. 맞습니까? 당연히 누군가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어차피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뭡니까? 위임장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법인을 위해서 소속 임직원이 대리하는 경우 법인 뭡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라는 법인 있죠. 삼성전자 법인이 신고하는데 삼성전자 법인에 간다고 해서 삼성전자 건물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삼성전자에 있는 누군가가 임직원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지. 어차피 와야 되는 거니까 굳이 위임장이 필요 없어. 미성년자도 필요 없고,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 멀쩡한데 네가 와. 가기 힘든데요. 그럼 위임장 보낼 때 위임장 써가지고 다른 사람 와라 라고 그럴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외국한 거래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하느냐? 2사람 이상일 때는 연명으로 이름을 같이 나란히 써서 신고하거나 아니면 대표자를 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고는 영문하면 안 됩니다. 일본어로 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당연히 국문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할 때 사전에 해야 돼요? 사후에 해야 돼요?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고는 우편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신고 절차 어떻게 합니까? 원본을 첨부한다. 그죠? 그 다음에 보고,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빠꾸 할 수 있나요? 은행에서 신고서를 받는데, 이거 도장 안 찍었는데요. 사인 안 됐네요. 날짜가 틀렸네요. 빠꾸 할 수 있나요? 예스. 근데 몇 번 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도장이 안 돼 있고, 또 뭐가 안 돼 있고, 빠꾸 계속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되돌려 보낸 그 보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디 갔지? 몇 번? 한 번. 한 번에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로 무한정 보완을 시다 그러면 오만 그 핑계 대가지고 글자가 삐뚤어니 한자가 틀렸네, 그 글자가 나란히 않네, 철자체가 맞지 않네, 색깔이 누렇네 등등 이유로 계속 보완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허가와 마찬가지니까 신고 서류 안 받는 게 허가와 마찬가지니까 1회 안에서 보완을 할 수 있다. 원본 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신고 처리한다. 기억하고 있을게.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난 김에 말씀드립니다. 신고 외국한 은행에서 신고를 받으면 이 신고를 처리해야 하는 일자는 며칠? 이틀입니다. 2일 내로 신고 그 절차를 그 서류를 처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자본거래 신고라는 경우에 대외 지급을 위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본거래 신고. 나를 예금하려고 그럽니다. 해외에다가 예금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자본거래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했어요. 해외 예금할게요. 신고했어요. 그럼 예금하게 신고했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돈 보내야지. 해외 예금할게요. 신고하고 그 다음에 돈 송금할게요. 또 신고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자본거래 신고 한 번만 했으면은 그 거래에 따르는
돈 보내는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겠다. 그 또 하고 또 하면은 뭐 중복이니까. 그래서 자본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한 번만 하고 나서 그 지급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네. 신고의 경우에 처리 기간은 며칠이라고요? 이틀. 근데 신고는 이틀인데 신고하면은 그 보고 은행에서 그걸 갖다가 수리할 게 있죠. 그죠? accept 할 경우에는 며칠? 7일. 자, 7일.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죠? 신고 서류를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합해서 7일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 수리는 7일, 신고는 이틀. 요것도 날짜는 요거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유효기간. 일반적인 경우에 통상의 신고 대상인 요역한 거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는 대개 6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에서 하는데 기간이 길어질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송금한 경우가 아니고 부동산 취득 예를 들어서 또는 직접 투자야. 는 그냥 송금한 것부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이나 뭡니까? 그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요역한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얼마라고? 1년. 그 외에 보통의 경우는 요역한 거래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 얼마라고요? 6개월. 그렇죠. 6개월. 오케이. 이게 이제 신고의 유효 기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효 기간 내에 신고해 놓고는 그 뭡니까? 그 행위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죠?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 그럴까요? 뭐 5월 1일 날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겠다고 뭐 부동산 왜 어쩌고 해가지고 신고했어요. 부동산 신고했어요. 그게 언제냐니까 1년이니까 언제야? 4월 30일까지야.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 뭐 부동산 취득해야 되는데 뭐 계약이 잘 안 돼가서 안 됐어요. 4월 30일 지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4월 30일 지나버렸어. 그러면 새로 다시 이거 다 무효고 다시 서류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여기 있죠.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3개월 이내에 하네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신고했는데 자, 그 다음에 4월 30일이 이게 유효기간이야. 이까지가 유효기간이죠. 그죠? 근데 이날 못했어요. 이럴 때 석 달, 그러니까 5월, 언제입니까? 5월, 6월, 7월인가? 8월인가? 5월, 6월, 7월.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석 달 전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언제라 할까? 6월 2일 날 중간에 6월 3개월 이내에 한해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제출한 신고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서 다시 신고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3개월 이내에 유효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신고하거나 신고 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4월 30일 지나버렸는데 아직까지 7월 31일까지는 석 달 안에 예를 들어서 6월 2일 날 전에 이거 신고해 놓고는 못한 게 있는데요. 이거 우리 다 잘라 그래요. 라고 하면은 뭡니까? 석 달의 범위 내에서 3개월의 유효기간을 안에서 그냥 서류 안 내고 기존의 서류로서 다시 신고 필증을 교부할 수도 있다. 또 서류 내지 말고 그냥 그 서류 가지고 계속 하세요를 언제까지? 만기 지나가고 난 다음에 4월 30일 지난 다음에 언제까지? 석 달 안에 있을 때는 6월 1일이나 6월 1일이나 뭐 5월 8일이나 안에는 석 달 안에 동안 그 서류를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때 유효기간은 다시 1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석 달. 그래서
그래서 석 달 이내 유효기간을 정해가 할 수 있다. 그죠? 됐습니까? 3개월 후에 한해서 석 달 이내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거래 유혹한 은행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설명했듯이 증빙 서류 없이 송금합니다. 얼마? 1년에 5만 달러. 인데 1년에 5만 달러씩 송금할 수 있다 해놓고는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가서 5만 달러 증빙서류 보내고 돌아서서 신한은행 가가지고 또 5만 달러 또 보내고 돌아서서 국민은행 가서 또 5만 달러 보내고 하면은 한도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 증빙서류 없이 보낼 경우에는 은행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해놓고 1년에 예를 들어서 한쪽만 은행 하나를 정해놔야 됩니다. 하나은행이 아니라 하나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무슨 은행이든 하나를 정해놔야 한도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서 송금 보내기로 정비서류 없이 정비서류 없는 송금을 하기로 은행을 정해놓으면 다른 은행에서 그 거래를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써놨죠.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아까 그냥 돈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대외 해외 여금, 대북 투자, 외화 증권 발행,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자본거래, 외화 차입 등등에 대한 은행을 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지사를 설치하고 해외 지사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직접 투자에 관한 내용. 등등. 그 다음 이거는 뭐냐니까 소위 말해서 그 증빙 서류 없이 보내는 지급의 경우에 대외 지급. 지하지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송금할 경우죠. 그렇죠? 송금할 경우 증빙 서류도 없이 보내고 해외 여금하고 해외 증권하고 재화 자금을 차입하고 처분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은행을 지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한도도 관리하고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해외 지사 관련된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당연히 은행을 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도 은행을 지정해야 되고 현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정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또는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벌은 소득이나 보수나 보험이나 연금을 해외로 보낸다거나 국내 지사에 설치한 영업자금을 보낸다거나 이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유학경비. 이민 같은 경우에도 은행을 지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데요. 등록금으로 보내려고 그럽니다. 라고 말만 하고 A은행에도 유학자금으로 보낸다 그러고 B은행 가서도 유학자금을 보낸다 그러고 보내버리면 그거는 뭐 유학자금인지 아닌지 해외 밀반주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지정해야 돼, 유학자금. 그 다음에 해외 이민 갈 때도 마찬가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이제 다 해외로 이민 갈랜다. 그럴 경우에도 해외 이주비, 대외동포가 이민 간 사람이 한국에 남아있는 국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송금할 때도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법인이야 사업자 등록번호를 쓸 것이고 개인 사업자는 주민등록을 할 것이고 국민은 주민등록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합니까? 여권으로 하죠. 여권으로. 그렇죠.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할 때 자, 증빙 서류 없는 경우에 매년 새롭게 정합니다. 매년 새롭게 정하는데 이때 1년에 보자. 봉창 1년에 아까 1년에 5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죠. 그죠? 증빙 서류 없이. 그렇죠. 1년에 5만 달러만 하죠. 그럼 1년이란 말이 데피니션 정의가 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10일인데 오늘 여기부터 1년 언제까지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을
그 은행을 지정했어요. 그 1년에 5만 달러 보낼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것만 1년이라는 게, 여기서만 1년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1년입니까? 내년 5월 9일까지가 1년이냐, 아니면은 12월 올해 이 12월 31일까지 1년이냐, 언제입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가 1년입니다. 항상 연말까지가 1년이야. 그러니까 오늘이 5월 10일이라 그래가지고 내년 5월 9일까지가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연말까지가 1년입니다. 은행도 연말까지만 정하고 새해 되면은 뭐 그 은행을 또 정할 수도 있고 다른 은행을 신규로 갈 수도 있고 매년 새롭게 정합니다. 그 다음에 정했는데 그 은행하고 틀어져 가지고 창구 직원하고 싸웠어. 나 너하고 다시는 거래 안 해. 이럴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없어요. 싸웠다 그래서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변경은 가능해요. 변경은 가능해요. 지정을 취소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그 정비 서류 없이 송금하겠다고 은행 지정해 놓고 돈 보내고 나서 싸웠다는 이유로 그 은행 지정을 취소하고 다시 다른 은행으로 또 지정하고 또 5만 달러 보낼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싸우면 그 은행하고 그래 안 해. 그러면 그 은행하고 변경할 수 있어. 변경. 그래 여전히 1년이라는 연말까지라는 그 한도 관리를 위해서라도 변경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체 단위로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큽니다만은 삼성전자 단위로 해야지. 삼성전자 뭐 텔레비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 또 뭐 있나요? 뭐 등등의 냉장고 사업부별로 지정할 수가 없고요. 또는 부산 공장 하나, 무슨 인천 공장, 뭐 수원 공장별로 지정할 수도 안 됩니다. 하나만, 업체별로 하나만. 그 다음에 연간은 언제까지라고? 12월 31일까지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됐습니다. 그렇죠. 자, 대략적으로 첫날이다 보니까 첫 시간에 나름대로 설명을 좀 쉽게 하고 친절하게 하려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배운 거를 다음에 또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강의에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첫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